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한미와 한일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소화한 윤석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G20 정상회의 비즈니스 서밋인 B20에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처음으로 대면 정상회담을 합니다. 미중 간 다양한 현안 속에 북핵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여당의 참여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소방공무원 노조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피의자 소환에 나섭니다.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는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도 속속 합류할 예정인 가운데 대표팀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첫 현지 적응 훈련에 나섭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3천여 명으로 인구 대비 확진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우세종인 BA.5 변이에 대응하는 화이자 이가 계량 백신 접종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어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 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평가였는데 중국을 놓고서는 시각이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선명한 대중국 메시지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야당은 국익을 고려해서 중국을 적대시하면 안 된다 하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두고도 대립각은 더 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장외 서명전은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퍼포먼스다라고 공격을 했고 민주당은 국회에서 국민의힘만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원인 규명을 통해서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조사는 오늘도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여야의 입장을 듣고서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태원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관철을 명목으로 장외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의 장외 서명전은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어거지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그 이상의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대 야당이 거리로 나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국회의원 181명이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한민국 입법부 구성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는데 오직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날의 진실이고 원인 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입니다. 본국민 서명운동은 진상규명이라는 국회 책무를 저버린 여당과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한 정당 활동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서 이렇게 정치권의 줄다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머리를 과연 저 두 정당이 맞댈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됩니다. 국회 예결위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최근 인터뷰 내용을 두고서 야당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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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또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지석 비대위원장 들으신 대로 이재명 대표 살리기 위한 억지 퍼포먼스다. 야당의 장외 서명전에 대해서요. 이렇게 비판을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장외 서명전이 왜 문제냐. 정당한 국회 활동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두 정당의 지금 이 입장에 대한 생각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글쎄 이게 장외 서명전, 더 정확하게는
온라인으로 서명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정조사에 대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명분을 더 튼튼하게 하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예. 근데 우선적으로는 이 서명전을 냈을 때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관련해서 뭐 다른 호응을 반사적으로 얻을 만한 게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걸 한다고 해서 어떤 국민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못한 거죠. 네. 근데 그럼 왜 이렇게 할까? 지금 국정조사나 특검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높습니다. 네. 하라는 여론이 하지 말라는 여론보다는 더 높거든요. 근데 네. 대체적으로 보면 이상민 장관과 관련된 조치도 그렇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에 기울이지를 잘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여론조사의 결과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직접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서명을 받아보자.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더 적극적으로 중도층이 실제적으로 이제 여론조사는 우리가 비율도 나오지만 숫자로 500만 명이 서명했다. 네. 1000만 명이 서명했다. 이건 굉장히 큰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의 명분을 좀 만들어 보자는 것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취지인데 네. 이건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너무 실제 물리적으로 장에 나가서 장애 집회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냐면 분명히 이 서명받는 주변에는 윤석열 퇴진이라고 하는 그 피켓을 들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자칫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저는 차분하게 더불어민주당이 명분을 얻기를 원한다면은 온라인 서명으로 굉장히 이 부분을 이태원 참사에 국한시켜서 목적을 또 목표를 분명히 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왜 같이 진상을 규명하려면 물론 경찰 수사 중요하죠.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또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왜 계속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국정조사라는 게 이제 강제 수사권이 없죠. 네.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여야가 서로 이제 여당은 아마 이제 이 참사에 대한 여러 그 공직자들의 태도나 책임을 좀 비호하려 할 것이고 예. 모르긴 몰라도 말이죠. 야당은 이제 상당한 이제 수위의 정치 공세로 나올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 참사에 관련된 책임 소재만 따지겠냐고요. 예. 우리나라 국회의 그동안의 행태를 미뤄볼 때. 따라서 여당으로서는 굉장한 큰 부담이에요.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예. 근데 문제는 이 지금 여당의 말이 일리가 있긴 있어요. 이 강제 수사로도 잘 밝히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네.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뭘 밝힐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동안 사실 많은 국정조사가 있었습니다만 특검도 있었고 밝히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사가 뭐 15명이 희생된 게 아니잖아요. 158명이나 희생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입니다.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도 있는 것이고. 근데 아무튼 현재 또 게다가 29일 날 참사가 발생했는데 오늘 14일이잖아요. 네. 보름이 넘었는데 지금 여론은 어쨌든 우리 배 소장 말씀처럼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또는 서울시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미진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말처럼 수사가 좀 진행되는 걸 보고 그때 정 미진하면 국조를 하자라는 게 기본 입장이었잖아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네. 그런 취지 얘기를 했고. 근데 벌써 보름 지나도록 너무 경찰이나 소방 쪽의 실무진에만 이 책임이나 수사가 집중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단 말이에요. 네. 게다가 국회는 국정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설령 정쟁화되더라도 네. 이럴 때 국정조사는 언제 합니까?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인데 예. 아예 그럼 국정조사권을 없애든가. 국정조사라는 건 원래 수사권을 없는 걸 전제로 해서 국정의 현안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아예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지만. 경찰 수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부를 보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지금 이 수사가 진행되는 게 영 뭔가 공정하지 않아 보이는잖아요. 지금 예. 여론도 지금 높고 국정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 여건이 자초한 겁니다. 어떻게 수사가 돼야지 이게 좀 공정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으로 보세요? 우선 서울시나 행안부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야죠. 우선 보세요. 정치적 책임과 사법 영역의 책임이 다른 거 아니겠어요? 예. 사법 영역의 책임은 법률적 잣대로 하는 거니까 그건 최종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따라. 그러나 정무직이라는 자리는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 그게 원래 민주주의 원리라는 게 대표성, 책임성, 반응성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책임을 지겠다는 인사가 한 명도 없는 것도 이상하다고 좀 봐요. 네. 그 수리 여부는 나중에 차치하더라도 대통령의 수리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예. 어떻게 그 공직자들이 한 명도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없냐고요. 예. 이 상태 속에서 점점 국민 여론이 좋아질 수가 있겠나요? 그러니까 야당은 이제 명분이 생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이 욕을 하는 거예요. 전 장애투쟁은 저는 반대입니다. 민주당의 장애투쟁에 대해서 국정조사에 대한 명분을 얻기 위한 네. 그러한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정확하게는 장애투쟁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이 부분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한 거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온라인 서명전을 하겠다. 예, 날씨도 그렇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장외로 나가면 이게 자칫 윤석열 퇴진으로 이 성격 자체가 변질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오히려 그것은 더 국정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 온라인 서명 쪽으로 방향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게 얼마나 잘 될지 이제 봐야 되겠죠. 문제를 국회 안에서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안에서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반드시 여당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건 어떤 생각인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당과 같이 가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대 보면은 이런 관련되는 현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헤쳤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88년, 89년 이 시점에 50 청문회입니다. 그건 예. 뭐냐면 모두가 손을 모아서 그래 그거 좀 파헤쳐 보자 이렇게 이야기돼야 제대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만 해서 수적으로만 우세를 내세워서 통과시켜서 한다 그러면 예. 그러면 지금 조사를 해야 되는 곳이 경찰도 있고 용산구청도 있고 행정안전부도 있는데 가서 제대로 응할까요? 응하지 않을 겁니다. 예. 이거 수사 중인 겁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은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예. 또 국정조사장이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막 네. 호통을 치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다수당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도 수사가 그럼 제대로 되는데 경찰만으로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창기 교수님이 정말 정교한 분석을 해주셨는데 결국 국민들은 이태원 참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설득성, 수용성, 공감성을 볼 때 이걸 얻어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 저는 정말 전방위적으로 전면적으로 파격적으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을 해서 네. 정말 이것은 국회에 관련 내용을 다 전달하겠다, 공유하겠다, 한번 최대한 해보겠다. 그러고도 그 결과가 납득이 안 되는 경우에는 국정조사를 하시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배주선 소장께서는 앞서 이 여권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이 장외 서명전, 민주당의 장외 서명전은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한 억지 퍼포먼스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 소장께서는 지금 수사와 이 장외 서명전이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 수사에 이런 입장이셨어요? 어떤 생각이세요? 전혀 별개죠. 예. 이재명 대표 측근에 대한 수사. 그게 결국 이제 수사의 칼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윗선으로 가겠죠. 점점 이제 정진상 실장 이제 소환한다고 하니까. 예. 근데 지금 이 참사와 지금 그 사안을 연계시키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장애 서명전이 이제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말이죠. 그 이슈를 좀 덮을 수 있겠죠. 네. 이게 항의가 있지 않겠어요? 전혀 다른 사안인데. 예. 단지 언론의 보도가 좀 이제 장애 서명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어요. 네. 이슈가 조금 전환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일이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최근에 이제 언론하고 인터뷰를 문자로 주고받은 모양인데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사장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냐. 자 보여주십시오. 네, 이상민 장관이 지금 중앙일보 기자와 문답을 주고받았나 모양입니다. 근데 이 발언들 보세요.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요? 저 발언에 대해서 물론 본인은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 사퇴해야 된다는 지금 야당에서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 발언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네. 이상민 장관 관련해서는 정무적으로라도 또 도의적으로라도 정치적으로라도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역대 재난이든 참사가 있으면 적어도 대통령이 물러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관련 주무 부처의 장관이 사태를 밝혀왔어요. 예. 성수대교 붕괴가 있었을 때나 상품백화점 붕괴가 있을 때는 세월호 참사 때도 정홍원 국무총리가 며칠 지나서 사퇴한다 그럽니다. 예.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당시에 바로 경질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사퇴라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예. 사실 이 국정조사를 강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사실 정조준돼 있는 것은 이상민 장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국정감사장에 나와서도 본인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사퇴할 생각도 없고 대통령에게 그런 의견을 전달한 적도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말을 받은 적도 없고 대통령이 G20 아세안 나가면서 출국하면서 이상민 장관을 툭 두 번 두드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걸 놓고서 지금 뭐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은 제 신임이다. 예. 이런 이 관찰적 해석까지 나오죠. 우리가 왜냐하면은 꼭 데이터상으로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른바 우리가 말이 아니라 메라비언의 법칙이 있거든요. 우리 김행국께서도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누구를 신임하거나 뭔가 지금 당장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가야 될 때는 뭔가 이 사람과 스킨십이 있습니다. 팔을 잡는다든지 두드린다든지 눈을 마주친다든지 씩 웃는다든지. 네. 그래서 그런 분석까지 나오는 걸 보면은 정작 이렇게 여론이 높아도 이상민 장관을 경질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거죠. 네, 이상민 장관의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면서 야당이 지금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도 한마디 했습니다. 국민이 용서할 수 없는 망언이다라고 수위를 높였는데요. 이상민 장관의 본인 해명까지, 오늘 나온 해명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폼나게 발언은 듣기 민망한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망언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현장, 그 현장 앞에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즉각 파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사화될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근황을 묻는 개인적인 안부 문자라고 생각을 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참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표현을 하던 중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사적인 문자라고 하더라도 더욱 신중해야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한 발언 모두에 나온 또 그 해명이 논란이 또 되고 있습니다. 기사화될지 몰라서 한 말이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요. 최찬영 교수님, 이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전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럼 기사화될지 모르면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국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거는 공감 능력이에요. 네. 얼마나 진정성 있게 그 공직자로서 그 참사를 대하고 있는가의 태도의 문제잖아요. 근데 기사화가 되면은 정제를 하고 예. 기사화 될지 몰라서 얘기를 했다. 저게 더 망언입니다. 정치는요 기본적으로 발언에 책임을 져야 돼요. 예. 그 발언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말이죠. 국민들의 정서를 해하고 네.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 자체로 정치인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예. 그게 정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더 폴리틱스라는 건데 지금 저런 발언을 벌써 몇 개 했잖아요. 지금 처음에 병력을 배치해서도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도 하고 말이죠. 예. 지금 뭐 폼나게 사표도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렇다면 이거는 국민들의 이 참사와 관련되지 않은 거라 하더라도요. 예. 저 발언만으로도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왜 이렇게 이런 분들을 계속 이게 자리를 놔두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실기한 것 같아요. 막 설령 이제 그만둔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예. 이 폼나게 이 발언보다도 기사화될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네. 이게 더 문제의 발언이다라고 지적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여론이 안 좋거든요. 그러면 매우 신중해야 되고 그 개인적인 안부를 언론인과 나누고 있다면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신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 보나 보지 않으나 매우 조심하게 자신의 행동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다. 네. 이것이 우리가 이른바 이야기하는 뭐 상강오륜이 됐든 논자와 논어든 맹자가 됐든 바로 이 신독이라는 두 글자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민감한데 이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 발언을 해놓고 해명하는 것조차 이상민 장관은 꼬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상민 장관이 그 다음 한 발언이 더 중요합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본인은 최선을 다한다.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상민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보면 대통령이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잘 알고 있는 이상민 장관으로서는 사퇴나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자기의 자리에서 수습에만 다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수습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아니 모든 국민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뭘 모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뭐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에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다수의 국민들은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상민 장관의 거취 표명을 원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법으로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배우찬 소장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동남아 순방 가는 길에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2번 두드린 것은 신뢰의 표시다. 그래서 야당의 요구대로 파면이라든지 사퇴시킬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런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예. 것은 물론 이제 제가 또 기준을 또 분석의 또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메라비언의 법칙, 예.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관찰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에요. 네. 제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 최선이다. 그 얘기는 물러날 뜻이 없다. 이것은 이상민 장관 개인의 생각일 리가 없습니다. 네. 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임명의 영향이 전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임명권자의 생각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결정입니다. 근데 계속 신뢰를 보내기 때문에 장관직을 유지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어떻게 전망하세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양대 극단적 지지층들의 생각은 다르다 하더라도 네. 집회 뭐 매주 주말 양쪽 나오잖아요. 지금. 예, 예. 그래서 뭐 보수 진보라기보다는 좀 극단 세력이라고 보는데 좀 치우쳐 있는 좀 편향된 세력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뭐 표현이 무엇이 됐든 간에 네. 중도에 있는 보편적 민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더 이제 쉽게 하면 민의의 소재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가장 뭐 흔히 하는 말인데 그 민의 소재를 저는 아무도 전 그건 거슬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예. 그거에 거스르는 정치 세력이 잘된 정치 세력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요. 이제 예. 벌써 발언도 이렇게 파장이 벌써 여러 번 누적되고 있고 말이죠. 이 상황에서 아무리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신임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보통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장관들이 먼저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이번 이상민 장관은 지금 또 얘기한 게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는 말을 해요. 이게 거의 이제 같은 취지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이나 결단이 없으면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나요? 현재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통령의 그 요구가 아니더라도 네. 나는 한 명의 공직자로서 예. 나의 양식과 도덕과 이런 것 때문에 물러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의 레벨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대통령이 그만두지 말라고 그래도 그만둬야죠. 적어도 예. 그만두다 말은 해야죠.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예.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뭘 최선을 다합니까? 일단 물러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물러난 다음에 그때부터 사퇴가 수습이 되는 것이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수습이 됩니까? 그리고 영이 쓰나요? 일단 행안부 장관은 법률적 책임은 나중에 따져야 되는 거니까 모른다 하더라도 예. 행정, 소방행정, 경찰행정, 자치행정 이런 행정에 책임자고 소관부처고 중후부처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그 책임을 안 집니까? 이 말씀은 제가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최창일 교수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껏 인사 문제가 됐던 사람을 바로 경질하거나 또는 사퇴 조치시키고 또 그 이후에 그 인사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이 30% 내외에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북한에 미사일도 있고 안보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고 그냥 데이터상으로만 보면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리더십은 역대 대통령이나 미국과 유럽의 지도자들하고도 사례 비교, 이른바 케이스 스타디를 할 수 있는 그런 국정 리더십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분석을 하면은 저는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분석이 안 된다. 근데 이제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대통령이 안 변해요? 라고 이야기는 하실 수 있지만 저는 현상적인 분석도 필요한데 대통령은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때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실제로 그 흐름이었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지금에 와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런데 지금 최근에 지지율이 더 쭉쭉쭉쭉 내려가느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예. 저는 대통령의 판단이 경질 쪽으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쪽으로 안 갈 가능성도 다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제 전국이 어떻게 또 흘러갈지 여부에 따라서 대통령의 생각도 바뀔 수 있고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중이죠. 어제는 한일 정상회담도 열렸고요. 그 성과에 대한 여야 평가가 엇갈리긴 했는데 사실은 그 관심은 김건희 여사의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그 14살 소년의 집 찾는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야의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그 야당에서는 그 국격의 문제다. 왜 영부인 행사가 있는데 왜 거길 안 가고 거길 갔느냐. 네. 이런 지적도 있고 그게 거기 행사는 관광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여기 가는 게 또 맞다라고 또 여당은 주장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근데 저는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좀 차원 자체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왜? 예. 국민들이 지금 날을 세우고 김건희 여사의 날을 세우고 있는 것은 해외 순방에 나가서의 행동이라고 저는 보기 힘들 것 같아요. 네. 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법이 주장될 정도로 밝혀지지 않은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라는 것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해외 순방을 나가서 김건희 여사가 아무리 좋은 행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좋게 고운 시선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해외 순방만 떼어놓고 보면 그것이 연출됐든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의도했던 대통령실에서 준비를 했던 그게 나쁠 게 있습니까? 여하튼 간에 이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활동을 했고 또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과 팔짱을 끼고 있는 것도 문제 삼거든요. 그러면 뭐 다른 외국의 정상, 여성 정상하고도 바이든 대통령하고 팔짱을 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잘못됐다. 여성이 왜 남성한테 가서 팔짱을 끼느냐.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데 저는 해외 순방 자체보다는 이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것, 논문이니 이런 부분들이 지금껏 저는 적어도 진보층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심지어는 중도층과 여성과 MZ세대에는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다. 그리고 사람들을 고통받는 사람들을 장식품으로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사악함을 벌여라. 이런 여러 이제 전현직 의원들, 민주당 예.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곱지가 않은 거죠. 김건희 예. 여사에 대해서는 이미 부정적인 시선이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 김건희 여사가 하는 행동은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또 선글라스를 장착하고 착용하고 나가면은 이것은 제클린 케네디 나중에 제클린 오나시스를 본뜬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또 바이든 대통령의 팔짱을 끼면 분명히 그렇게 비판하겠죠. 지난번에 이 대통령 비속어였으니까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초만회를 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마음을 돌려서 김건희 여사 외교에 큰 또 영향 평가를 받으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왜 여야의 평가가 이렇게 엇갈리는지 배종찬 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하면 참사고 김정숙 여사가 하면 선행이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저는 김건희 여사가 거기 그 아픈 사람한테 가서 한 거, 저는 그거 그렇게 비판받을 거 아닌 것 같아요. 예. 왜 그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제 야당의 비판은 그 캄보디아의 사원, 그 캄보디아가 아주 우수한 자원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외교 순방 가서 거기에 이제 참여해서 그 나라의 이제 국격도 높여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예. 그거를 그 일정을 소화를 안 하고 그게 공식 일정인데 왜 사적인 일정을 소화했냐 그런데 그 비판할 수는 있는데 네. 과도한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그 여당의 표현이 정도는 맞다고 그러는데 만약 김정수 여사가 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비판 안 했을 거라고요. 어쨌든 간에 선행이잖아요. 어쨌든 그게 뭐 의도가 됐건 예. 뭐 연출이 됐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과하게 비판할 건 아니다. 과거에 김건희 여사가 이제로 인해서 나왔던 문제하고는 다르잖아요. 저는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야당의 비판이 이게 일리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내세워서 외교 참사다라고 할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뭐 또 논란이 있더라고요. 김 여사 현지 활동 같은 경우 이제 취재 기자들이 따라가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통제를 했나 봐요. 그건 뭐 잘하는 건 아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월 수도권을 덮친 기록적인 집중폭우로 하천변 산책로 등 공공시설의 피해가 컸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일부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는데요. 석 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산책로가 중간에 끊겨 절벽처럼 방치돼 있고 돌과 흙바닥이 노출된 곳이 많은데 복구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임성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8월 534mm 폭우가 쏟아졌던 경기 용인시 동천동의 하천입니다. 강 주변으로 자전거 도로 등 산책로가 무너져 내리면서 시설물은 사실상 초토화됐고 끊어진 도로 위로는 폭포 같은 흙탕물이 빠른 속도로 계속 쏟아져 내립니다. 피해가 컸던 만큼 이 지역 일대는 공공시설 복구 사업비를 지원받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흐른 지난달 말까지도 복구 작업은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천변 보행로는 흙바닥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유실된 도로 주변에는 변변한 안전시설도 없었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된 뒤 지자체는 산책로 주변에 안전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했지만 임시 방편일 뿐 주민들은 여전히 보행로 대신 좁은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인근 초등학생들의 등굣길과 가깝고 출퇴근길로도 자주 이용되는 산책로인 만큼 오랜 기간 복구가 안 돼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하천이라도 다른 지자체 관리 구간은 이미 정비가 완료됐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유난히 여기 거의 손을 안 대고 있는 상태죠. 그것도 이만큼 치운 것도 거의 최근에 제일 늦게 저쪽 분당 쪽은 거의 다 한 다음에 그제서야 여기 무너진 이 아스팔트 이런 거 치우는 것도 저쪽보다 훨씬 늦었고. 용인시는 특별재난지역 복구 사업에선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예상보다 늦은 지난달 말에서야 예산이 내려와 착공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8월 폭우와 9월 태풍 흰남노 관련 복구 재원이 한꺼번에 처리돼 다소 늦어진 측면이 있다면서도 시급한 복구 작업엔 지자체가 지방세를 먼저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신속한 복구가 목적이라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무색하게 작업은 몇 달째 진척이 없는 상황. 주민들은 앞으로도 한동안 조마조마한 마음을 안고 위험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연속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YTN은 앞서 범죄에 사용된 특정 계좌 11개를 공개했는데요. 지난달 초부터 해당 계좌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확인된 것만 60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경찰이 집중 수사를 하고 있는데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YTN이 공개한 중고거래 사기 이용 계좌 11개. 경찰청 확인 결과 지난달 5일 첫 신고가 이뤄졌고 최근까지 전국에서 무려 64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계좌로 똑같은 수법의 중고거래 사기가 이뤄지고 있어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은 현재 강원경찰청과 경북 경주서, 경기 광명서, 부산 금정서로 각각 이관돼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미 개인 간 물품 거래 사기를 넘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보이스피싱 같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벌이고 있어 즉각적인 검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고거래 사기 범죄의 검거율이 70% 이상으로 높다며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검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즉각적인 계좌 지급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법 개정안 이미 지난해에 발의됐습니다.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에 활용된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어 인터넷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에 계좌 지급 정지를 허용해야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계좌 지급 정지 신청 악용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처벌 기준을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악용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계좌 정지가 되고 나면 추가 피해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데에도 용이한 거죠. 보이스피싱도 똑같지만 이 금액들을 먼저 쪼개서 빼는 형태 또 많이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막아야 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법 개정이 미뤄지며 피해는 끝없이 늘고 있습니다. 사기 판매가 확실해도 고객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소극적인 대형 중고거래 플랫폼들도 범죄를 키우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 신고와 수사만이 유일한 해결책. 경찰은 사기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사기 물품 게시글을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하면 시일이 걸려도 계좌 정지와 수사가 가능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방송국 기상캐스터 출신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쇼핑몰에 물건을 납품했다가 1년 넘게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SNS 등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내세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유명세를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서 의류 공장을 운영하는 정윤섭 씨는 지난해 여름 새로운 인터넷 쇼핑몰에 물건을 납품했습니다. 쇼핑몰 대표는 30대 여성 A씨로 자신을 방송국 기상캐스터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유명인 같아 별도의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기상캐스터였다는 소개를 받았고 기상캐스터였나 하고 우리도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맞구나 해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차일피일 결제를 미루면서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정 씨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물건값 4천만 원가량을 받지 못해 고소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서울 도심에서 A씨가 운영하는 매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마네킹에 골프 의류들이 걸려 있는데요. 건물 관계자는 A씨가 최근까지도 이곳을 찾아 업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대금 미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나 가족의 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을 많이 놓치게 되면서 이게 약간 밸런스가 깨지면서 여러 가지 일이 났던 것 같아요. 다른 업체에도 미납금이 있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거기는 워낙에 저희가 거래를 되게 많이 한 곳이어가지고 사장님한테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하지만 SNS 속 A씨 모습은 이 같은 해명과 많이 달랐습니다. 명품 옷을 걸치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골프를 치는 모습이 최근까지도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A씨는 모든 게 협찬이라고 주장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 입장에선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SNS에 대규모 구독자를 거느린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앞세워 부당하게 금전적 이득을 얻거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유명 댄서가 액세서리를 협찬받고도 사진 게재 약속 등을 무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고 인플루언서를 내세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인플루언서를 믿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더라도 사기 등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전에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나 검증이 필요하고 계약서에는 광고 운영 방식이나 비용, 위약금 같은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SNS 시대 대중에게 연예인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플루언서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유명세를 믿고 섣부르게 투자하지 않는 세심한 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내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내일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 오늘 정 실장 측 변호인을 불러 조사 일정과 방식 등도 최종 협의했습니다. 정 실장은 취재진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비공개로 출석할 걸로 보입니다. 정 실장은 지난 2013년부터 재작년 사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1억 4천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장동 일동에 사업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개발이익 일부인 428억 원을 나눠 갖기로 하고 위례신도시 사업 기밀을 민간 업자들에게 흘려 부당한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검찰은 내일 조사에서 정 실장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히 상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정 실장의 범행에 개입하거나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1일 탈환한 헤르손 지역의 복구에 나섰지만 시설 손상이 크고 지뢰 등 위험 요소가 많아서 복구에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의 잔혹 행위 등 전쟁 범죄 혐의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전 초인 3월부터 러시아군에 점령됐다 8개월 만에 수복된 헤르손 주민들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전력과 상수도 시설 등이 파괴돼 주민들의 생활은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즉각 시설 복구에 나섰습니다. Ми повертаємо зв'язок, інтернет, телебачення. Ми робимо все, щоб якнайшвидше відновити нормальні технічні можливості постачання електрики і води. 우크라이나 경찰은 치안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찰청장은 약 200명의 경찰관이 헤르손시에 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시설과 치안의 복구를 시작했지만 헤르손은 여전히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Але я прошу, будь ласка, не забувайте, що ситуація в Херсонській області все ще дуже небезпечна, передусім це міни. На жаль, загинув один з наших саперів. Ще 4 отримали поранення, проводячи розмінування. 러시아의 무자비한 점령의 증거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헤르손 지역에서도 러시아군은 잔악행위를 남겼다고 지적하고 모든 살인자를 찾아내서 재판에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러시아가 저지른 400건 이상의 전쟁 범죄 사례를 이미 문서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우선 비극적인 일로 미국인 일본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North Korea continues provocation for provocative behavior. This partnership is even more important than it's ever been. 이것도 아예 한국산인가요? 네, 이것도 아예. 저는 이런 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건강 회복하세요. 돌봐주는 프로그램에 속한 아이들이어서 수술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KBS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완전 착하는데요. 다음번에 만날 때 또 건강해서 같이 만나야 돼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너무 순수해. 힘을 내야 돼요, 우리 큰형은. 취재 제안을 하는 거는 헌법 21조 이상의 그 언론 출판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 검열을 받지 않게 한다는 그 헌법 규정에 반한 거 아니에요? 동의할 수 없고요.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그 헌법하고 문제가 없는 거고 다른 질문 없으면 마칠게요.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 제공은 보도를 문제 삼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용산 가서 여쭈세요. 찬바람이 불며 종일 쌀쌀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북서쪽에서 또다시 찬 공기가 밀려오겠고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4도로 오늘보다는 5도가량이 더 낮겠습니다.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오후 한때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이 내려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4도, 대전은 3도, 대구는 5도, 울산은 6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4도, 대전은 15도, 광주는 16도, 부산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수능일인
내일 목요일에는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며 입시 한파는 없겠는데요. 다만 여전히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